네, 우리 정치를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코너이죠. 오늘도 세 분의 히어로 모셨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실 시사 에디터, 이상미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영하 날씨라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아니요, 옷도 이 정도로 입어도 추워요. 지금 거의 영하 수준입니다. 아까 영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롱패딩을 입지 않으면 네. 이제 바바리로는 견디기가 힘든 계절이 됐습니다. 조금 표정도 추위도 좀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갈수록 가을이 사라져서 네. 그러니까요. 가을 옷의 의미가 없어요. 네, 가을이 한 달 걸린 한 달. 버려요 이제 가을. 이제 가을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딴 거 필요 없다. 네, 버리자. 여름 옷을 입다가 이제 네. 바로 패딩으로 넘어오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국룰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좀 괜찮으세요?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너무 춥고요. 네. 마찬가지 생각인데 가을 옷을 3겹 4겹을 껴입어서 재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게 필요 없어진 가을 옷을. 이제는 버릴 수는- 패셔너블하게 레이어링 해야겠네요. 전문 용어. 예. 그래서 이런 발음이 사실- 좋다. 예. 배워야 돼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이런 게 카라가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입잖아요. 네. 이런 걸 3개씩 입어야 된다. 세 겹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패션을 열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주 패션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러시죠. 네. 뭐 이상봉이에요? 갑자기 뭘 패션을 열어가요? 네. 네, 한번 고대해 보도록 네. 하고요. 네, 참 이슈가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부터 여쭤볼게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PD님? 네. 다 주목하지 않을 만한 뉴스를 좀 정해왔습니다. 네. 아니 내가 서부지법 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억지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나를 조지는 거 아니야? 법적 대응이 나설 거야. 하나님도 날 좀 도와주세요. 꼼짝마. 그렇습니다. 전광훈 씨가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우로 지목돼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전 목사가 보수 유튜버들에게 금전을 지원하고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꼼짝마. 그런 증언이 이미 나왔죠. 네네네. 이제 뭐 정광훈 쪽에서 보수 유튜브를 관리하는 용으로 이제 중간에 아마 이제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 실제 현장에 나오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금일봉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 전체 집회를 관리하는 이제 주체가 전광훈 쪽이었다라는 그런 핵심 증언들이 이미 좀 나온 바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좀 아이러니하게도 선봉장이 된 게 신혜식 씨 같은 분도 뭐 이제 여러 증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보니까 뭐 좀 그분들끼리의 뭐 와해라고 해야 될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뭐 이제 앞으로 정광훈 목사는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이제는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증언이 나온 거니까 어떤 증거들이 또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주목한 이슈 어떤 거 보셨어요? 사실 주목한 이슈 다 남들이 이제 얘기를 다 해서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말할 게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 유튜브 세계에서 뜨거운 뉴스들 말고 네. 그냥 슴슴한 뉴스. 그러니까 건강식. 건강식까지는 아닌데 어제 신문에 많이 난 얘기인데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하기로 했다고 국내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를 투자를 하고 현대차그룹도 125조 2천억을 이걸 투자를 한다. 이 뉴스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주식 좀 사놓으셨어요? 주식은 제가 또 주식 할 돈이 없어서 안 합니다. 주식을 할 돈을 투자 이제,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방송국 이런 데서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별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못 하는데 근데 요 투자를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미 간에 그동안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삥 뜯겨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 걱정들 때문에 결국 트럼프한테 밀려갖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산업에서의 약간 뭐 손해, 그렇죠. 공동화 이런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아놓고 이 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쨌든 이 한미 협상 관련해 갖고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업 총수들이 거기서 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미국에서도 뭐 미국에 있는 내 지인도 너무 좋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기업들이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국내 투자를 또 우리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이제 투자를 늘리고 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와 함께 또 그러면 또 반대급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부가 또 규제 완화 뭐 이런 걸로 또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는 또 이 어떤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후퇴 없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동 조건을 이렇게 좀 저하시키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기업들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일 우리가 뭐 누구를 잡아가고 누구를 또 뭐 구속시키고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 너무 열받는다, 사법부로 혼내주자, 검찰을 뭐 한 방 먹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뒤에서 사실 나라를 실제로 운영하고 나라를 실제로 이제 좀 부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주로 이슈로 안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국내 국민들에게 희소식인데 그게 부각이 안 되는데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많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네. 주목해야 되는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쪽에서 이제 남북 군사회담 네. 제안을 한 것도 뉴스로 나왔고 될까요? 예, 뭐 이제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 쪽의 반응이 오늘 오전에 나온 거 보니까 속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이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남북 평화 차원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하는 거니까 이제 필요한 뉴스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쳐버린 뉴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국내에 최대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신문 일면에 날 만한 이야기임에도 근데 불구하고 별로 부각은 안 됐죠. 뭐 네. 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소식들도 많이 슴슴하게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한번 국내 소식 그리고 이슈 다시 가볼 텐데요. 국민들이 받들어 총 이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김민석 총리 오세훈 시장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자라고 돼 있어요. 감자, 네. 자막 감사의 정원, 네. 감자, 포테이토 아니고요. 네. 금방 숨겼습니다. PD가 또 금방 숨겼어 그것도. 아니 네, 여러분 잘 진정하시고요. 김민석, 튀김을- 오세훈 감사의 정원 그 감자 사업을 맛있겠다. 제동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뜨거운 오실게요. 감자네요. 상징 그것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에 밭도로청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은 대부분 모르셔서 그런데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이쯤 되면은 김민석 vs 오세훈 해서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까지 이게 3파전으로 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감자의 정원은 이제 저기 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 살려주시고요. 뜨거운 감자예요. 네. 차라리 감자의 정원이었으면 좀 재밌고 뭐 그게 좀 감자가 많이 나올 테니까. 네. 농수산물. 네. 그게 뭐 주식시장에서의 감자가 아니니까. 이러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더 PD 지금 좋았을 울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감사의 정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하면은 좀 중도적,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앞으로 뭐 뒤에 좀 얘기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극우적으로만 가는 그런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또 원래 좀 중도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 좀 그런 앞으로의 이제 보수의 어떤 미래나 이런 데서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어떤 캐릭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그런 오세훈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앞에 쭉 이걸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성격이 네. 급했습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평가들이 있는데 막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지금 이 감사의 정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뭘 감사를 하는 거냐. 지금 밭들어총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뭐 이런 뭐 네, 장소 이렇게 얘기를 6.25 참전국 22개 국가에 대한 감사죠. 그렇죠. 근데 요런 이슈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당연히 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장소일 것이고 여러 네. 가지 또 이 어떤 절차적인 논란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다 떠나서 이런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는 뭘까? 사실 그다지 중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이 반공주의적이거나 또는 뭐 좀
극우적인 쪽으로 휩쓸려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 사실 대형 태극기 설치 그렇죠. 때부터 이미 논란이 좀 됐어요. 이게 뭐 한미 동맹이 상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실 이것도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그냥 냉전 시대의 산물을 다시 재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대형 태극기 뭐 얘기도 그런 네. 것이고 뭐 이승만 인정한 얘기 뭐 이런 것도 다 네.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인 건데 그 이런 이슈에 천착하는 것은 별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중도적인 이미지 어떤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이 정치적으로 얘기하기 아주 좋은 소재죠. 근데 저는 이 국무총리 입장에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게 막 이런 데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 여러모로 정보적 고려를 잘해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일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한강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한강버스 지금 뭐 이렇게 한강버스가 거기 걸려갖고 좌초까지는 아니고 거기 걸려가지고 이제 지금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15번이나 지금 한강버스의 어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그렇죠. 바닥을 치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챙겨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어떤 그러한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이런 평가를 굳이 뭐 언론에서 하려고 할 때 네. 아니다 이것은 총리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총리로서 챙겨야 될 일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맥락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강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강버스의 그 수심이 뚝섬에서 잠실 가는 수심이 굉장히 얕았고 멈춰섰고 승객 82명 구출됐다. 근데 타신 분이 굉장히 벌벌 떨면서 다시는 안 타겠다. 이런 공포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 오세훈표 한강버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강버스는 중단해야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중단했다가 재개하고 다시 중단이 되고 있다라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못 버스가 가긴 해요? 아니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교통수단이라는 거는 정시성도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운행 중단을 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했고 지금 다시 걸려 있고 그거를 지금 19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인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네. 오늘 영하로 굳어졌잖아요. 네. 날씨가 앞으로 또 추워지면 한강물이 또 얼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를 인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한강 썰매로 비인판이 되면 이제 미끄러지게. 아, 신박하다. 근데 어쨌든 네네. 지금 원리는 수심이 낮은데 걸려 있기 때문에 물이 더 차올라야 그걸 인양할 네. 수 있는 그쵸,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날씨 추워지면 강물이 얼어가지고 또 빼내기도 어려울 거고 아무튼 좀 이 한강버스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어떤 전시행정 혹은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고 싶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항상 이제 이 논란이 나올 때마다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 한강버스라는 아이템이.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한강버스라는 아이템은 선을 그을 거고 또 다른 사업으로 뭔가 좀 시선을 돌리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강버스는 중단돼야 되고요. 그리고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1,000만이 넘는 이 특별시의 이런 시정이 이런 식으로 멈춘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정말 참혹한 감정을 들게 하고요. 이 한강버스라는 건 서울 시민만 타는 게 또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타고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서울에 왔을 때도 한번 맞아요. 관광 수단으로서 맞아요. 접근을 하기도 하기 네. 때문에 이게 안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거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어제 한강버스 대표가 사과를 대신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오세훈 시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습니다만 서울시장으로서 특히 이제 행정가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세훈 하면 떠오르는 사업이 뭐가 있었는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한번 떠올려볼 법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감자의 정원이나 이 감사의 정원이라는 게 방송에서 다뤄지는 거를 아마 네네. 오세훈 시장은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D가 사퇴를 해서 지금 대행 체제로 그래요?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정원이 다뤄지면 다뤄질수록 어쨌든 한강버스는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좋아할 법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이런 게 보여주는 오세훈식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게 보면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실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썼던데
부상자도 없는 사고 아니냐. 부상자도 없는 사고인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사람이 꼭 몇 명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리는지 이런 막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는 이런 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하인리의 법칙 말씀드렸지만은 큰 사고가 되기 전에 그 전조가 되는 여러 작은 사고들이 쭉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하인리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버스 중단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견 못한 거냐?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심이 낮은 곳, 즉 배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부표를 따로 띄워가지고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음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건 중단을 해야 이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오세훈 씨는 이런 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죠. 지금 이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정 정도 중단한 다음에 지금 재개했는데 바로 또 이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단했었는데 왜 재개하는 거냐? 결국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런 거 한다 이런 거를 뭐 과시하고 싶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한강이 또 돈이 됩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즉 이익입니다. 이익. 그게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선거든지 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오세훈 시장에게는 이익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자기 업적으로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문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요런 한 축에 그래서 이익이 되는 어떤 이익에 대한 정치가 하나 있는 거고. 종묘 한강버스 그쵸. 감사의 정원. 종묘도 대표적인 거죠. 그쵸. 종묘의 어떤 그러한 영적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이 완결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세계 문화유산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고민이 앞서야 되는데 이거 돈 되는 어떤 개발부터 해야 되는데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태도인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종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한 줄기가 있고 다른 한 줄기가 아까 말씀드린 퇴행적 정치, 극우적 정치, 우파에 기울어진 정치. 그게 뭐 이승만 기념관 큰 태극기. 지금 뭐 그다음에 감자 아닌 감사의 정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큰 테마가 극우적인 거 그리고 오로지 돈이나 정치적 이익만 쫓는 거. 이게 오세훈식 정치의 실체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컨셉이 굉장히 확실하네요. 네. 오세훈.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한강버스와 관련된 분란과 불편을 정말 끼쳐들어 송구합니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철저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 문제를 자꾸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강버스가 힐링, 자유, 치유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억짜리 힐링 이게 맞습니까? 국민 혈세 이렇게 써도 됩니까?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점검과 철저한 조사로 개선을 해야죠.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점검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점검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속히 보완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설명으로 부족하신가요? 그게 정치 공세라 그러면 그게 정치 공세라는 말이 정치 공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자기가 지금 4번이나 서울시장 하면서 저는 진짜 오세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자회견 하시면 방송이 진행되지가 않는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모든 거. 수렁이 다 이렇게 한강으로 빠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자는 좋아하십니까? 감자는 그 PD한테 물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세월호의 교훈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오세훈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이 극우주의적인 부분이 네. 튀어나오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극우적이거나 이념적으로 네. 선거 시즌이 되면 뭔가 이제 자신의 표심을 좀 끌어올리거나 장동혁도 그러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치적 사업을 홍보하는 식으로 늘 선거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관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그 선거 때마다 아마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선거 캠페인이나 전략이 늘 먹혀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게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지금 한강버스를 비롯해가지고 서울시정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것을 이제 서울시 유권자들이 뭐 강남 3구를 비롯하여 다들 평가를 해주셔야 될 텐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따 저희가 이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 구도로 언론이 조명을 하는 것은 전 상당 부분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뭐 종묘 앞에 건물 짓는 문제나 네. 한강버스 문제나 네. 그리고 이 뭐 저기 우리 앞에 얘기했던 감사의 정원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업이 적합하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오세훈은 김민석에게 종묘 문제 나오니까 공개 토론을 제안했을까? 그리고 이거를 지선용의 치적 쌓기와 오세훈 죽이기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글쎄 뭐 비춰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김민석 총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실무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내각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게 재난이 발생하면은 컨트롤 타워 문제를 또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지방 정부의 행정 우선 권한도 사업별로 있는 거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묘라는 것을 앞에 이제 뭐 40몇 층짜리 건물이 만약 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 유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라 그쵸. 우리 유네스코. 국민 모두의 것, 우리 국가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을 맞습니다. 총리가 건드리는 것은 뭐 전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정원 문제도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인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이 동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있었던 뭐 응원봉 집회라든지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우리 다 국민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받들어총 조형물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문제 제기할 법하다. 그게 어느 누가 되더라도 다만 총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선거와 연결 짓는 건 그냥 언론이 프레임화 시키는 것이고 뭐 싸움 붙이는 게 또 어찌 보면 장사가 되는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포인트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지 이제 언론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편한데 그 잘못을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 대 김민석 구도가 좋습니다. 예. 지금 본인의 급수가 더 체급이 커진다고 봐야 될까 그렇게 하면? 그렇죠. 사실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에 이제 거론되는 다른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는 인사들하고 대립각을 세워봐야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그쵸. 한강버스 이 얘기하는데도 이 민주당 인사들이 다 가서 요 네. 서울시 관련한 선거에 도전하는 인사들이 가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이랬는데 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뭐 정원호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오히려 그 사람들 키워주는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김민석 총리하고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론은 왜 그렇게 보도하느냐.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도 되지만 요 구도가 또 언론이 보기에도 네. 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좋고 언론에게도 좋고 다 얘기하기 좋은 구도기 때문에 사실 이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구도 안으로 이제 굳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언론이 왜 오세훈 김민석 구도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만드느냐. 김민석 총리는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시민 안전의 문제 국무총리로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요런 서사를 쭉 갖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 최근 또 검찰이 자살했다라고 자극적인 발언을 했던 한동훈 지방선거에 대해서 뜻이 있느냐 했을 때는 없었다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미묘하게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 정치 국민이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서는 거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분이 우파의 전사이긴 하지만 저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내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유일한 창구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좀 다지려고 했고 대중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을 삼았는데 특히 이제 레거시 언론들이나 이제 이런 쪽에 열심히 또 출연을 해서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는 게 이제 유일한 수단이 됐다라는 느낌이 일단 첫 번째로 네.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찾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공천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인가? 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지금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장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이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전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방법으로 그냥 언론을 택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제가 평가하기엔 좀 모순적이고 뭐랄까 좀 과거에 했던 말과 좀 비판받을 지점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자신의 노선을 좀 공고히 하고 선명화하는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토론을 하시면 되잖아요. 정성, 그래서- 뭐 박범계, 추미애 누구든 좋습니다. 토론하시죠. 시와 장소 다 정해서 그럼 저랑도 토론하시면 할래요? 돼요. 급여한 우선 저랑 하시죠. 대선 아니 내가 얼마 김민하 전에 평론가님이랑 전문가 아니 아니지 내가 뉴스 저는 인사이드에 섭외 제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어요 한동훈? 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저는 지금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 간에서 토론하겠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그럼 두 분이서 토론하세요. 내가 왜 이자와 토론을 합니까? 당을 망쳐놓고 우리 당이 윤석열 한동훈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알면서 그런 소리 합니까? 죄송합니다. 명태균하고 토론을 한번 하시죠. 그런데요, 괜찮다. 진짜 괜찮다. 우리 홍 대표님처럼 탈영병이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탈영병입니까? 내는 탈영병이 아니고 탈출입니다. 내가 그 당을 지키기 위해서 자력을 다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탈출한 거죠. 뭐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면 토론하시죠. 네. 누구든지 좋은데 왜 저랑은 토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왜 뉴스 인사이다 출연 안 하세요? 요청 안 드렸는데 하시려나요?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렸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1대1로 배틀 뜨게. 누가 오시나요? 박범계 장관 좋습니다. 그분이 섭외되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저랑 1대1 배틀 뜨시고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토론을 신청하는 방식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언론 주목도나 여론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저게 토론이 성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물론 최근에 했던 장혜영 전 의원과의 토론은 좀 다른 결의 얘기라고 보지만 목적은 동일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유튜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더 영역을 넓혀서 이제 자신을 좀 더 그 존재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제 주류 언론에 어찌 보면은 호소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딱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딱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제발 나랑 토론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제발 어떤 이슈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을 계속 할 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싸우는 모습, 뭔가 민주당하고 한번 건곤일척의 승부를 내가 이끈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 굉장한 정치적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이제 그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퇴의 맥락을 모든 언론이 뭐라고 이제 보도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친한계, 특히 원외에 있는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친한계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많이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외 친한계 인사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이제 대표가 될 때 그런 분들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책임지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원외의 뭐 친한계들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사실 우스운 사실 뭐 이슈지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이슈지만 팔동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팔동훈은 한동훈이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을 또 다룰 태세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거를 대고 이 한동훈 나가라 친한계는 뭐 이 징계다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결을 좀 가릴 것 같으면은 지금 뭐 살아남겠습니까? 지방선거 출마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혼자서 이재명 정권 다 상대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뭐 핍박하고 내쫓을 수 있겠느냐 이 맥락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대표 공식 제안하겠습니다. 본인이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황산벌, 제대로 잘하면 울도먹 얘기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전수미의 뉴스 인사에다 나와서 하십시오. 이미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계신데요.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나와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투데이 영식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P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 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